경차는 옆으로 대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회사 1층 로비가 통째로 뜯겼어요. 리모델링 비용만 2억. 직원 절반이 재교육 들어갔고 안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운영 방침까지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회사 로비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만수. 올해 72살 되신 어르신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그냥 동네 흔한 할아버지예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 산책 나가시고 마트 세일하면 꼭 챙겨가시고 손주들 간식 사 들고 오시는 그런 평범한 할아버지.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넘은 베이지색 점퍼, 색 바랜 모직 바지, 편한 운동화. 손에는 늘 마트 비닐봉지 하나 들고 계셨죠. 명품, 관심 없으셨어요. 고급 시계, 시간만 보면 되는데 뭐 하러 비싼 거 차. 이게 이분 생각이었거든요. 차는 어땠냐고요? 집에 외제 SUV 있습니다. 작년에 큰딸이 사들인 최신형 세단도 있어요. 근데 김만수 어르신이 주로 타는 차는 10년 된 경차.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그 차. 왜 경차만 타세요? 큰딸이 물어봤대요. 시내 나가려면 이게 제일 편해. 주차도 쉽고 골목골목 잘 다니고 연세가 드니까 작은 차가 더 편하더래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검소하게 사신다는 걸. 근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자산가인지. 90년대 초반, 김만수 어르신은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작업장 30평. 거기서 전자부품 만들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내가 먼저 기계 앞에 서야 직원들도 따라온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IMF가 왔어요.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죠. 근데 김만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빚을 하나도 안 졌거든요. 돈은 버는 만큼만 쓴다. 이게 원칙이었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왔습니다. 망한 공장들을 헐값에 인수했어요. 하나, 둘, 셋. 2000년대 중반에는 공장 3개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번 돈으로 뭘 했냐면 부동산을 샀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상가 건물, 오피스 빌딩. 2000년대 후반 강남 한복판에 20층짜리 빌딩 하나를 통째로 샀어요. 당시 가격으로 300억. 지금은 시가 800억 넘습니다. 월 임대료만 5억씩 들어와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김만수 어르신이 자랑을 안 하거든요. 건물 관리는 전부 관리업체에 맡겼고 본인은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경차 타고 평범한 옷 입고 동네 마트 다니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라고 있는 거야. 이게 이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트 직원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이분이 얼마나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몰랐죠. 근데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집에서 편하게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안경 쓰고 천천히 경제면을 읽고 계셨죠. 그런데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 7층 A1테크.
임대료 조정 요청서. 어르신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벌써 세 번째였거든요. 이 회사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어요. 건물 주님, 죄송한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임대료를 조금만 조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다음엔 공문이 왔죠.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왔어요. 입주사가 나가면 건물 주님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상생의 정신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이해했습니다. 그래, 요즘 다들 힘들지. 작은 회사는 더 힘들겠지. 한 번, 두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어르신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길래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면 그냥 깎아달라고 하는 건가? 관리업체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A1테크, 거기 어떤 회사요? 담당자, 거기요? IT 컨설팅 회사인데요. 직원 한 50명쯤 되고. 김만수, 매출은? 담당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럭저럭 하는 것 같던데요. 김만수, 임대료는 잘 내고 있소. 담당자, 네, 연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체는 안 하면서 깎아달라고 한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르신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한번 가봐야겠어. 큰딸, 아버지, 관리업체 사람 보내시지. 그러세요. 김만수,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싶어. 큰딸, 왜요? 그냥 전화로. 김만수, 눈으로 직접 봐야 진짜가 보이는 거야. 그렇게 어르신은 결정했습니다.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기로.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처럼 베이지 점퍼를 입었어요. 편한 바지에 운동화 신고, 가방도 안 들고 그냥 손에 차키만 들고 나왔습니다. 차는 당연히 경차. 시내 나가려면 이게 편해. 그렇게 어르신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한복판 빌딩. 자기가 소유한 그 빌딩. 20층짜리 최신 건물이었죠. 1층 로비는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하고 천장엔 큰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고급 소파에 최신 커피 머신까지. 돈 제대로 들어갔네. 어르신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입주사들이 좋아하겠지. 그렇게 차를 몰아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날씨는 맑았고 빌딩 앞은 차들이 오가고 있었죠. 어르신이 경차를 천천히 입구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 게 빌딩 1층 로비 입구. 거기엔 발레 서비스처럼 안내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유니폼 입고 무전기 차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 들고 있었죠. 이름표엔 안내 데스크 박성민. 입주사들 차량 관리하고 방문객 안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경차를 입구 쪽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박성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표정이 좀 그랬어요. 미소는 있었는데 눈빛은 뭐 하러 온 사람이지? 이거였거든요. 박성민, 손님, 어디 가시는데요? 말투도 살짝 건조했어요. 손님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환영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창문을 내리고 대답했어요. 김만수, 여기 7층 A1테크 보러 왔소. 박성민,
경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 거기요? 김만수, 그렇소. 박성민, 혹시 협력사세요? 외주업체. 김만수, 아니,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박성민, 아, 그러시면요. 그는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성민,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주세요. 여기는 임원 전용이에요. 지하 3층. 임원 전용. 김만수 어르신이 눈썹을 살짝 모았어요. 김만수, 지하가 좀 멀어서. 계단도 힘들고. 잠깐만 여기 세워도. 박성민 손을 저으며 안 됩니다. 여기는 규정상. 김만수, 그냥 잠깐만. 박성민, 경차는 옆으로 대세요. 딱 그 한마디. 김만수 어르신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성민, 여기 고급차 들어옵니다. 곧 임원분 오세요. 경차는 옆으로. 고급차 들어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경차는 옆으로? 고급차가 들어온다고? 차로 사람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참았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모르고 그러는 거겠지. 조용히 경차를 옆 빈자리로 옮겼습니다. 주차선도 없는 구석진 자리였어요. 어르신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웅.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소리. 김만수 어르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신형 수입차. 번호판도 깔끔하게 005-0001. 차값만 1억 넘어 보이는 그런 차였죠. 그 차가 딱 입구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이 아까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그러자 박성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성민 활짝 웃으며 아,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급히 달려가더니 차 문을 열어줬어요. 허리도 깊게 90도로 숙이고 박성민,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차 바로 세워드릴게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 정장에 명품 가방,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상무라고 불린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박성민은 계속 허리 숙인 채로 그를 배웅했죠. 김만수 어르신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아까 자기한테 했던 태도랑 지금 저 사람한테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사람을 차로 보는구나. 아직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씁쓸했죠. 요즘 세상이 이런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운 건가? 어르신은 한숨을 한 번 쉬고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로비 안에 있었거든요. 김만수 어르신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는 정말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한쪽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커피 머신도 최신형이었고 벽에는 대형 모니터에 입주사 소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네.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사람은 차로 구분하는구나. 로비 한가운데는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높은 대리석 데스크. 그 뒤에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에 단정한 머리.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어르신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미소는 있었는데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또 외부 사람이네, 이런 느낌. 김만수 어르신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김만수, 저기요. 7층 A1테크에 볼 일 있어서 왔는데. 리셉션 직원이 위에서 아래로 어르신을 훑어봤어요. 10년 된 베이지 점퍼, 바렌 바지, 운동화. 그걸 본 순간 직원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리셉션 직원, 방문 예약 있으세요?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김만수, 전화는 했는데 이름까진. 리셉션 직원, 차갑게, 예약 없으시면 위에서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김만수, 그럼 한번 연락 좀. 리셉션 직원, 원래 외부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외부분들. 그 단어가 어르신 귓가에 꽂혔습니다. 리셉션 직원, 저기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김만수, 그럼 커피라도. 리셉션 직원, 커피는 직원용이라서 못 드려요. 직원용. 외부인은 안 된다는 거였죠. 어르신이 조용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소파가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낡은 2인용 소파. 옆에는 오래된 잡지 몇 권. 반면에 입구 가까운 곳에는 새 가죽 소파가 있었는데 그건 임직원 전용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어르신이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5분, 10분. 리셉션 직원은 전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입을 열려는 순간 띠링,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검은 세단 타고 온 사람이었어요. 정장 빼입은 50대 남자. 상무라고 불렸던 그 사람. 그 순간 리셉션 직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셉션 직원 벌떡 일어서며, 아이고, 전무님, 어서 오세요. 전무. 아까는 상무라고 했는데 전무였나 봅니다. 리셉션 직원, 오늘 회의 있으시죠? 12층 회의실 준비돼 있습니다. 전무, 무뚝뚝하게, 응. 리셉션 직원, 방명록은 나중에 쓰셔도 돼요. 바로 올라가세요. 전무는 방명록도 안 쓰고 그냥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직원은 계속 허리 숙인 채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모습을 김만수 어르신이 지켜봤습니다. 같은 건물에 온 사람인데 어르신은 10분째 기다리고 있고 저 사람은 방명록도 안 쓰고 바로 올라가고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의 눈썹이 천천히 모였어요.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보는구먼. 아직도 화는 안 냈습니다. 그냥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내 건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어르신이 다시 리셉션 쪽을 봤습니다. 직원은 아직도 전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김만수, 저기요. 리셉션 직원 귀찮다는 듯. 아, 지금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확인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 끄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근데 위층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했습니다. 리셉션 직원, 네, 총무팀이요. 저기 1층에 경차 타고 오신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요. 경차 타고 온 어르신. 딱 그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용건도 제대로 안 물었고 그냥 경차 타고 온 어르신. 그게 이 사람의 설명 전부였던 거죠.
위에서는 아마 이렇게 들었겠죠. 아, 영업 오셨나 보다. 납품업체인가? 나이 드신 분이 뭐 하러?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어요. 정장은 입었는데 좀 헐렁했고 명찰에는 총무팀 손대리. 손대리가 로비를 둘러보다가 구석 소파에 앉은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어요. 근데 그 표情이 또 이런 일로 내려와야 하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손대리가 어르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약간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대리 어르신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김만수. 손대리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말은 친절한데 뉘앙스는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이거였습니다. 김만수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데. 손대리 그러셨어요? 근데 예약이 안 돼 있어서. 손대리가 태블릿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대리 오늘 외부 미팅 일정이 없는데요. 김만수 외부 미팅은 아니고. 손대리 납품이세요? 그러면. 손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대리 다음부턴 지하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하.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김만수. 지하. 손대리 네, 외부 차량은 다 지하로 들어가셔야 하거든요. 김만수 왜 지하로 가야 하오? 손대리 위쪽은 임원 차량이랑 건물 주님 차량만 세울 수 있어서요. 그 순간 김만수 어르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김만수 건물주. 손대리 네, 건물 주님 차들만 저기 입구 쪽에 세우시고요. 손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손대리 경차 같은 건 옆으로 하셔야 돼요. 규정이거든요. 경차 같은 건 옆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 안에서 뭔가 딱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씁쓸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소유한 빌딩에서 자기 차를 경차 같은 거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외부인으로 취급하고 건물주 차량은 따로 세운다는 말을 듣는데 자기가 바로 그 건물주인데도.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수. 그래. 손대리. 네, 규정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만수. 건물주 차량은 입구에 세운다고 했지. 손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그럼 내 차도 거기 세워야겠네. 손대리.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차는. 김만수 어르신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 한 장. 요즘 어르신은 명함을 거의 안 씁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고 건물 관리는 다 업체를 통해 하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챙겨 나왔던 거예요. 어르신이 그 명함을 손대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대리가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빌딩 자산관리 대표 김만수 010 XXXXXXX. 손대리가 명함을 보고 어르신을 보고 다시 명함을 봤어요. 손대리 이게 김만수 뭔가 문제 있소. 손대리 저기 혹시 관리업체에서 오신?
김만수, 아니, 손대리. 김만수, 나 이 건물 주인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리셉션 직원도 고개를 들었어요. 밖에서 안내하던 박성민도 귀를 쫑긋 세웠죠. 손대리. 예. 손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만수, 임대료 깎아달라고 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직접 왔소. 손대리, 저기. 김만수, 근데 여기 와서 들으니 내 차는 옆으로 대래. 손대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만수, 경차는 지하로 가래. 손대리, 죄송합니다. 김만숙, 건물주 차량은 입구에 세운다면서. 나 건물주요. 그 순간 손대리가 뒤로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를 급하게 꺼내 들며 손대리, 팀장님, 지금 당장 1층으로 내려오세요.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손대리, 건물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손대리, 그분이 경차 타고 오셨는데 저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손대리가 무너졌습니다. 리셉션 직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밖에 있던 박성민도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빌딩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동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총무팀장. 40대 중반 남자, 정장 재킷도 제대로 안 입고 뛰어내려왔어요. 그 다음은 인사팀장. 그 다음은 시설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A1테크 대표이사.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안경 쓴 남자였습니다. 평소엔 최상층 사무실에서 나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1층으로 뛰어내려온 거예요. 총무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총무팀장, 건물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만수 어르신은 여전히 구석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편하게, 전혀 서두르지 않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대표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표, 아이고, 건물주님, 저희가 정말 큰 신뢰를. 김만수, 난 그냥 일 보러 온 거요. 대표, 아니 그게 저희 직원들이 잘 몰라서. 김만수, 잘 몰라서. 대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둘러봤어요. 입구 쪽 안내 데스크, 높은 리셉션 카운터, 구석진 외부인용 소파, 입구 가까운 임직원 전용 소파, 전부 다 눈에 담았습니다. 김만수, 여기 직원들이 사람을 차로 보내요. 대표, 김만수 겉모습으로만 보고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안내하던 박성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뒤에 서 있었어요. 손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리셉션 여직원은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 손대리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죠. 대표가 급히 말했습니다. 대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김만숙, 교육 문제가 아니요. 대표, 김만숙,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지.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할까요? 당장 저 직원 자르겠습니다. 책임자 징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르신은 달랐어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김만수, 여기 입구에 뭐라고 써 있소? 시설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설팀장, 저 임원 전용 주차라고. 김만수, 리셉션 응대 매뉴얼은? 인사팀장, 외부 방문객과 내부 직원을 구분해서. 김만수, 거기 소파는? 총무팀장, 외부인 대기 공간입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수, 그렇지.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나누게 만들어 놨어. 대표, 김만수, 외부고, 협력사고, 경차고, 다 고객이고, 다 손님이요. 대표,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만수,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보고 있더라고. 대표, 정말 죄송합니다. 김만수, 건물 들어오는 사람을 차급으로 나누는 안내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오. 대표, 바로 없애겠습니다. 김만수, 그리고 어르신이 로비를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입구 동선, 리셉션 구조, 대기 공간 배치, 안내 시스템, 전부 다 문제였습니다. 김만수 1층 로비 동선도 차별 느껴지지 않게 전부 다시 설계하시오. 대표, 예.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만수, 비용은 임대료 조정해서 처리합시다. 그 말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대료 깎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회사가 이제 로비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척이 들어갈지 모르는 공사를. 대표, 그건 김만수 아니면 임대 계약 갱신 안 하셔도 되고.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주가 직접 요구한 거니까요. 대표,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만수 어르신이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김만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 네, 말씀하십시오. 김만수, 아까 그 안내 직원, 리셉션 직원, 손대리, 세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해고당하는 건가? 잘리는 건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대표,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만수, 당장 자르지 마시오. 대표, 예. 대표가 어르신을 봤습니다. 뭔 소리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김만수, 대신 3개월 고객응대 교육 보내시오. 대표, 김만수, 그리고 1층 배치는 당분간 금지하고 교육 끝나면 다시 기회 주시오. 이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박성민, 리셉션 직원, 손대리. 세 사람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잘릴 줄 알았는데 기회를 준다고? 김만수, 사람 잘못은 그럴 수 있소. 대표, 김만수, 처음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대표, 감사합니다. 김만수, 근데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란 거요. 어르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만수, 외부 손님은 지하로, 임원은 1층으로, 고급차만 입구에. 김만수,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등급으로 보게 돼 있소. 대표, 맞는 말씀입니다. 김만수, 그러니까 직원 교육보다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하는 거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단순히 화풀이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복수를 원한 것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어르신이 손대리를 받습니다. 손대리는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김만수, 젊은이, 손대리. 네. 김만수, 앞으로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마시오. 손대리. 죄송합니다. 김만수, 누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손대리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손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박성민도 봤어요. 김만수, 차로 사람 보지 말고. 박성민. 네. 김만수, 경차 타고 온 사람이 건물주일 수도 있는 거요. 박성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민,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셉션 직원. 김만수, 손님 응대할 때 겉모습 보지 말고. 리셉션 직원, 눈물 글썽이며 죄송합니다. 김만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게 진짜 프로요. 그리고 어르신은 대표를 받습니다. 김만수, 이 사람들 교육 잘 시켜서 다시 현장에 투입하시오. 대표,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그게 진짜 회사를 키우는 길이요. 대표,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허리를 숙여 배웅했어요. 대표, 건물주님 차라도. 김만수, 아니요. 내 차 있소. 대표, 그 경차. 김만수, 경차가 어때서? 나한테는 제일 편한 차요. 그 말을 남기고 어르신은 조용히 로비를 나갔습니다. 밖에 세워둔 경차로 가서 천천히 시동을 걸고 빌딩을 빠져나갔어요. 모두가 그 경차를 지켜봤습니다. 아까는 경차였는데 이제는 건물주님 차량이었죠. 그리고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A1테크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대표, 부사장, 각 팀장들. 표정들이 다들 무거웠어요.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 오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사장, 들었습니다. 건물주님이. 대표, 우리 회사가 건물주님을 무시했습니다. 팀장들이 술렁거렸어요. 대표, 경차 타고 오셨다는 이유로. 총무팀장,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 이건 총무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대표, 우리 회사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표, 건물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인사팀장, 대표, 오늘부터 1층 로비 전면 재설계 들어갑니다. 시설팀장,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대표, 건물주님께서 임대료 조정해서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들 침묵했습니다. 임대료 깎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제 오히려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대표,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대표, 건물주님 말씀대로 차별적 요소 전부 제거합니다. 시설팀장, 구체적으로는? 대표, 첫째, 발레 시스템. 무인 키오스크로 전환합니다. 차종 구분 없이. 총무팀장, 네. 대표, 둘째, 입구 안내판. 임원 전용 이런 표현 전부 삭제.
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대표, 셋째, 리셉션 데스크. 높이 낮춰서 눈높이 맞추는 구조로. 인사팀장, 비용이. 대표,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대표가 인사팀장을 받습니다. 대표, 그리고 응대 매뉴얼 전면 수정. 인사팀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대표, 차량 외모, 복장으로 고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 첫 페이지에 넣으세요. 인사팀장, 알겠습니다. 대표, 건물 관계자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것도. 총무팀장,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날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주차. 입구 쪽 임원 전용 주차 표지판이 떼어졌어요. 대신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입주사 방문객 모두 1층 하차 가능. 보행이 불편하신 분은 언제나 1층 주차 가능합니다. 발레 직원 대신 무인 키오스크가 들어왔어요. 차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안내되는 시스템. 차종 구분 없이. 2주차. 리셉션 데스크가 뜯어졌습니다. 원래는 1m 30cm 높이의 높은 데스크였어요. 서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구조. 새로 설치된 데스크는 90cm. 앉아있는 직원과 서 있는 방문객의 눈높이가 비슷한 높이였죠.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게 컨셉이었습니다. 3주차. 대기 공간이 재배치됐어요. 구석에 있던 낡은 소파는 치워지고 입구 가까운 곳에 새 소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외부인 대기석, 이런 표현은 사라졌어요. 대신 방문객 라운지.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거죠. 커피 머신도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됐고요. 4주차. 직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박성민, 리셉션 여직원, 손대리. 세 사람은 3개월 고객 응대 교육 과정에 들어갔어요.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첫인상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기, 모든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차량, 복장, 나이로 서비스 차등하지 않기,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건물 관계자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누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차 타고 온 사람이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문구를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지 2달 뒤. 같은 빌딩, 1층 로비.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50대 아저씨 한 분이 낡은 트럭을 타고 왔어요. 차는 10년도 더 된 봉고차.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지고 뒤에는 공구들이 가득했죠. 아저씨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지하로 가세요. 외부 차량은 저기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차 번호를 입력하니 자동으로 안내가 나왔어요. 1층 주차 가능. A 구역 3번. 아저씨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직원, 어서 오세요. 어디 방문하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저씨, 10B층 전자 설비 점검 왔습니다. 직원,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저기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입구 가까운 좋은 자리. 아저씨, 여기 앉아도 돼요? 직원, 네, 물론이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저씨, 아, 괜찮습니다. 직원 편하게 계세요. 금방 연락드릴게요. 같은 사람, 같은 차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저씨는 소파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 다른 빌딩이랑 다르네. 케이스 2점. 다음 날 금요일 20대 초반 여성이 중고 경차를 타고 왔어요. 흰색 경차,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 차. 여성은 정장을 입었는데 좀 어색해 보였어요. 처음 입어본 것 같았죠.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오늘 면접 보러 온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키오스크에 번호를 입력했어요. 1층 주차 가능. 로비로 들어가서 리셉션에 다가갔습니다. 리셉션 직원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여성, 저기 면접 보러 왔는데요. 리셉션 직원, 아, 면접 오셨어요? 몇 층이세요? 여성 15층 마케팅팀. 리셉션 직원, 네, 확인해 드릴게요. 긴장 많이 되시죠? 여성, 네, 많이요. 리셉션 직원, 괜찮아요. 저기 앉아서 심호흡 좀 하세요. 커피 드릴까요? 여성, 아, 감사합니다. 리셉션 직원, 화이팅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경차 타고 온대. 신입이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래의 동료로 보는 거죠. 여성은 소파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여기 회사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붙었으면 좋겠다. 케이스 3점. 그리고 어느 수요일 오후 김만수 어르신이 다시 왔습니다. 똑같이 경차 타고 똑같이 편한 옷 입고 이번엔 임대 계약 갱신건으로 방문한 거예요. 경차가 입구에 섰습니다. 새로 배치된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박성민이었습니다. 박성민 건물주님, 어서 오십시오. 김만수 놀라며 날 어떻게 알았소? 박성민, 교육받을 때 사진으로 배웠습니다. 김만수, 그래. 박성민, 그리고 김만수, 그리고 박성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김만수, 박성민, 경차 타고 온 사람이 건물주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어르신이 빙그레 웃었어요. 김만수, 잘 배웠네. 박성민, 죄송했습니다. 그때 김만수,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게. 박성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바뀐 로비. 낮아진 리셉션 데스크.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소파. 차별 없는 안내 시스템. 김만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곳 같네. 이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한 명 혼내고 끝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3개월 교육을 마친 손대리가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엔 1층이 아니라 7층 배치였어요. 총무팀 사무실. 근데 손대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육 전. 외부 업체 오면 귀찮아. 우리 회사는 이래요. 말투.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 교육 후. 누가 오든 정중하게 응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먼저 물음. 상대가 누구든 존중. 같이 일하는 후배가 신기해했어요. 후배 대리님, 교육받고 완전 달라지셨네요. 손대리. 응. 후배, 뭐 배우셨길래요?
존대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존대리, 야, 후배, 네. 존대리, 사람 절대 겉으로 보지 마. 후배, 갑자기 왜요? 존대리, 내가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한테 옆으로 대세요 했거든. 후배, 존대리, 그분이 건물주였어. 후배, 헐. 존대리, 그때 배웠어. 누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존대리,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배웠어. 후배, 뭔데요? 존대리,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 후배, 대리님, 존대리, 건물주든 협력사든 고급차든 경차든 다 똑같은 사람이야.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대화를 듣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셉션 여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 끝나고 복귀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엔 예약 있으세요? 외부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제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따뜻하게,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친절. 다른 직원이 물어봤어요. 직원, 교육받고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리셉션 직원. 사람 보는 눈. 직원, 사람 보는 눈. 리셉션 직원. 예전엔 옷 보고, 차 보고, 겉모습 보고 판단했거든요. 리셉션 직원. 근데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봐요. 직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리셉션 직원, 경차 타고 온 사람도, 고급차 타고 온 사람도 다 똑같은 손님이에요. 그 변화를 본 다른 직원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 교육받고 왜 저렇게 달라졌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한 사람의 변화가 팀을 바꾸고 팀의 변화가 회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A1테크 회사 전체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대표이사는 이 사건 이후 전 직원 조회를 했어요.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대표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회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건물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경차를 타고 오셨다는 이유로. 대표, 1층 직원들이 건물주님께 경차는 옆으로 대세요라고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님은 우리를 벌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셨죠.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라고. 대표가 화면을 켰어요. 거기에 새로운 운영 방침이 떴습니다. A1테크 그 씬 운영 방침. 1점 모든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2점 차량, 복장,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3점 협력사, 외주업체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파트너다. 4점 누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5점 경차 타고 온 사람이 건물주일 수도 있다. 대표, 이게 앞으로 우리 회사의 원칙입니다. 이걸 모든 회의실 벽에 걸겠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첫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사람 중심 회사가 됩니다. 직급이 높다고, 차가 좋다고, 옷이 비싸다고.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이 실제로 적용됐어요. 변화 1 협력사, 대우 개선. 예전엔 협력사 미팅하면 작은 회의실에서 간단하게만 했거든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큰 회의실 쓰고 커피 대접하고
정중하게 의견 물어보고 한 협력사 대표가 말했대요. A1테크. 요즘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예전이랑 다르게 대해주시네요. 계속 거래하고 싶어요. 변화, 이 내부 문화. 직원들 사이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직급으로 사람 봤거든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이제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적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변화 3 실적 향상.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니까 업무 효율이 올라갔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협력사들도 더 열심히 해줬고 그 결과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5% 상승. 다음 분기는 20%. 대표가 임원회의에서 말했어요. 대표, 보세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니까 회사가 성장합니다. 부사장, 맞습니다. 대표, 건물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였어요. 로비 리모델링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빌딩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 1 민원 제로. 예전엔 한 달에 10건 이상 민원이 들어왔대요. 로비 직원 태도 불친절. 차별받는 느낌. 외부인 취급받음. 근데 리모델링 이후 6개월간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이 들어왔어요. 로비 직원 정말 친절해요. 다른 빌딩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입주하고 싶어요. 변화 이 입주율 100%. 이 빌딩 원래 공실이 3개 있었거든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빌딩 분위기 좋대. 직원들 친절하대.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해준대. 그래서 입주 문의가 폭주했고 6개월 만에 공실이 전부 채워졌습니다. 임대료도 올릴 수 있었어요. 변화 3 직원 만족도 상승. 직원들 사이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1층 근무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손님 응대 힘들어요. 이제는 1층 근무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손님들이 친절하다고 해줘요. 왜냐면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나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내부 설문조사 결과 직원 만족도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A1테크. 임대료 깎아달라고 하던 그 회사. 더 이상 임대료 조정 요청을 안 했어요. 왜냐고요?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직원들 사기 올라가고 업무 효율 올라가고 매출 늘어나고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해 말 대표이사가 김만수 어르신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표, 건물주님 연말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그래요. 잘 지내셨소? 대표, 네 덕분에. 대표,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만수, 무슨 감사를? 대표,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 일 이후로 저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분위기도, 실적도 모든 게 좋아졌어요. 김만수 어르신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김만수,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네들이 배운 거지. 대표, 감사합니다. 김만수, 사람은 차나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대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만수, 그리고 임대료 조정거는? 대표, 아, 그건요.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김만수, 그래? 잘 됐네. 대표,
건물주님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김만수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배워가는구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여전히 경차를 타고 다녔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어르신이 다시 그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기 점검차. 경차가 입구에 섰어요. 박성민이 달려왔습니다. 박성민 건물주님 오셨어요. 김만수, 그래, 잘 지냈나? 박성민,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만수, 로비는 어떤가? 박성민, 정말 좋아요. 민원도 없고 다들 만족해 하세요. 김만수, 그래, 다행이네. 어르신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밝고 활기찬 분위기. 직원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방문객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어르신이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교육받았던 그 여직원. 지금은 선임이 돼서 후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리셉션 직원 후배에게 손님 응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후배 친절. 리셉션 직원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동등함이야. 후배 동등함? 리셉션 직원 누가 오든 똑같이 대하는 거. 차나 옷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 후배 리셉션 직원 경차 타고 온 사람이 건물주일 수도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7층에는 손대리, 지금은 과장으로 승진했대요. 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손 과장, 우리 팀 원칙 기억하지? 팀원들, 네. 손 과장, 첫째, 모든 협력사를 파트너로 대한다. 팀원들, 네. 손 과장, 둘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팀원들, 네. 손 과장, 셋째, 누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A1 테크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빌딩 내 다른 입주사들에게도 퍼졌어요. 10층 회사, 15층 회사. 다들 A1 테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건물주를 무시했다가 로비 전체를 뜯어고쳤대.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가 진짜 주인이었대. 그래서 지금은 회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회사들도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김만수 어르신이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여기서 나는 외부인이었지. 경차 타고 온 할아버지, 옆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지금은 이 빌딩 전체가 변했습니다. 사람을 차로 보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곳이 된 거죠. 어르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구만.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경차 타고 온 건물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차 타고 온 사람이 건물주일 수도 있고, 낡은 옷 입은 사람이 큰 부자일 수도 있어요. 누가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한 사람만 혼내고 끝내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구조를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것도 힘입니다. 당장 잘라버리는 건 쉬워요.
근데 교육하고 기회 주는 건 어렵죠. 그래도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가요? 자, 5직급으로 사람 나누는 문화 아직 있나요? 협력사, 외주업체 무시하는 분위기 있나요?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왜냐고요? 언젠가는 진짜 위에 있던 사람을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봤다. 우리 회사도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